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요새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귀뚜라미가 말이에요. 예? 요새 밤에 이렇게 보면 귀뚜라미가 울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기온 때문에 우는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밤에도 덥잖아요. 맞아요. 지금 좀 아까 제가 이거 폭염 경보 행정안전부 거기 재난 방송까지 할 정도로 더운데 여전히 매미도 울어요. 글쎄 아직. 매미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고. 울고 그래서 얘들이 무슨 시계 보고 뭐 나오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하. 왜 그러냐면은 이 기온 때문에 애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울 수가 없거든요. 요새 귀뚜라미는 시계도 볼 줄 아나 봐요. 뭐 달력도 그럴 수 보고. 있겠죠. 네. 달력도 보고. 지금 좀 올 때가 됐나? 네, 이러고서.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이고. 괜찮아요? 예. 나이가 먹으면 딸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도 다 이 시간 어쨌든 시간은 가게 돼 있는 거니까 전 그만 더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첫 번째 김정은 얘기네요. 김정은이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감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안남도의 남포조선소 방문한 자리에서 어제 시작이 됐죠.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한미의 합동 군사연습은 북한의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한미의 군사적인 결탁이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면서 핵무장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핑계도 가지가지네. 네. 예.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야외 훈련의 절반가량이 연기가 된 바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이런 비판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 정부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 입장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연합연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인 성격이다라고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지난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훈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한 그냥 재확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14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 대해서 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다시금 한국의 적대적 실체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결의 입장이다라고 우리 정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그동안 핵무력 증강 의사를 밝힌 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로 평가하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는 훈련하지 말고, 자기네는 이 훈련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실전 연습입니다. 근데 이 김정은이 이 북한은 병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가지고 거기서 실전을 지금 경험을 쌓고 있잖아요. 그것도 특수부대가 쌓고 있거든요. 네. 일반 부대가 아니라. 이러면 이거는 훈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네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 이게 앞뒤가 좀 맞고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어야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고 있는데 원래 북한이 얘기하는 게 논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기는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 도저히 얘기를 어떻게 평가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핵무력 증강 의사 제가 아까 참 핑계도 가지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자기네가 핵을 어떻게 포기할 거예요? 아니거든. 그렇죠. 그렇다면 신경 쓸 필요도 이건 사실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요.
이게 특검 조사에서 400건에 가까운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그러네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98건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 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는 답변 244번 했고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은 154회 반복을 했습니다. 총 이틀간 이루어진 신문에서 제시된 질문이 562건이었는데 상당 부분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답을 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검사가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겠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측에서는 어떤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추가로 조사하기보다는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사단 휘하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건 수사 방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이 어제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을 공개하고 법조인들에게 받은 의견까지 게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지금 심각한 수사방해다라는 입장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 수사방해이고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건 허용이 되는데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걸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임 전 사단장 측에서는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입건 사항이 되면 바로 입건을 하라.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죄 있는 듯이 공공연하게 명예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오히려 이렇게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묵비권, 진술 거부권이 아무리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죠. 불리해질까 봐? 오케이. 그래도 이게 몇 개를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모르지만 398개. 이거는 정말 엄청나네요. 영민 아나운서 빚 없죠? 네, 없습니다. 그죠? 네. 예? 옛날에는 그 빚을 뒤에 꽂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좀 호응을 해줘야지 그렇게. 우와! 그렇죠. 근데 지난 2분기 가계빚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대출 규제가 6월 27일에 있었잖아요. 그 대출 규제를 앞두고 있던 지난 2분기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지난 1분기 말에 1,928조 3천억 원이었으니까 24조 6천억 원이 늘어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일에 가장 많았고요. 분기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에 15분기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 신용 중에 가계 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 6천억 원, 전분기 말보다 23조 이상 불었고요. 증가액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6배에 이릅니다.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 잔액 1,148조 2천억 원이 14조 9천억 원 늘었고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로 인해서 신용대출 그리고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도 8조 2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가계빚 이거 심각한 문제고 주택담보대출도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부채도 이거 계속 참 이 자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 제가 꼭 좀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 이 자정 건전성이요.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라고 불리우는 나라들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잘 좀 그 생각을 하고서 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저 이거 정말 놀랐는데 이게 선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기차에 치였다고. 이거 오늘 오전에 제가 이거 보고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충격적인 일인데요. 오늘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서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중상자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고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사망자 1명과 중상자 1명이 오늘 대체자로 투입이 됐다가 참변을 당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선로 주변에 자갈로 된 부분을 걷다가 뒤에서 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더니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된 구조물 안전연구원 A씨가 무전기가 울려서 돌아봤는데 열차가 보이지 않아서 오작동이라고 생각해서 철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 사고 현장이 곡선 구간인데다가 숲이 우거져 있어서 열차가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이 열차가 전기로 가다 보니 좀 조용하게 운행이 돼서 소리를 잘 듣지 못했을 거다. 이런 보도까지 나옵니다. 코레일 측은 이 작업자들이 남성현역 역장 승인을 받고 선로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업이 열차를 멈추고 하는 차단 작업, 멈추지 않고 하는 상례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은 원래 선로 밖에서 하는 작업이라 상례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열차를 운행한 해당 기관사에 대한 처분은 조사가 마친 뒤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지금 기관사는 국토부 조사를 받고 있고 당분간 운행 업무에서 배제가 된 채 지상 근무지로 배치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 작업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이번 사건 역시도 제가 볼 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기준에 맞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제가 아까 잠깐 그런 얘기했었죠. 이 작업장 이거 당연히 목숨 잃는 사람이 없어야죠. 이재명 대통령 거 잘하는 일이지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매년 반복되는 폭우와 이 폭염 이것도 구조적으로 특히 폭우에서 홍수 피해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100년 만에 호구를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매년 반복되면 그게 몇백 년 만에 폭우가 매년 경신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명피해는 마찬가지거든요. 홍수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작업장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그거 역시도 좀 철저히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 얘기도 좀 해보죠. 추석이 10월 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농산물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그러나요? 여름철에 우리 계속 폭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채소 물가가 지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데 배추 가격이 크게 김장철은 올라서 한참 좀 남았죠. 어쨌든 앞뒀으니까. 앞뒀죠. 어쨌든 앞뒀으니까.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계획이에요? 잘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배추 가격이 정말 금배추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를 보면 어제 기준 배추 상품의 평균 소매가가 7,000원을 넘겼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0% 가까이 상승을 한 거고 평년 수준과 비교했을 때도 11% 높은 수준입니다. 배추뿐만이 아니고요. 양배추도 전월보다 거의 20% 가까이 올라서 한 통에 4,500원이 넘고요. 양파도 1kg에 전년 대비 14% 가까이 상승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23%나 높습니다. 대파값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대부분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면서 농산물 생육 부진이 심화된 탓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만